(2026년 4월 6일) 오후 4시 35분 이정훈입니다. 지금 막 외신이 들어오고 있는데 미국하고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 접근한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저는 이 보도를 딱 보면서 야, 드디어 답이 나왔네. 뭐냐, 대한민국의 난제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죠. 근데 북한은 그 조건으로 북한 체제를 인정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전제 조건이 먼저 북한 체제를 인정해야 북핵 폐기를 할 수 있다. 또 반대로 미국 서방상에는 먼저 북핵 폐기를 해야 북한의 안전 체제 보장을 해준다. 이게 계속 다퉈온 거죠.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과서 답이 나왔습니다. 이란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네, 이란의 핵과 이란의 안전 보장 어떻게 하는지 트럼프가 답을 보여줬습니다. 친북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라는 거짓말을 해서 트럼프하고 만나게 했었죠. 그러한 문재인, 그리고 지금 대통령 이재명, 그리고 이북의 지도자 김정은은 트럼프를 봐라 라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막 나온 뉴스가 뭔가 하면요, 협상안은 45일간 휴전을 한 다음에 2단계 45일 지난 다음에 전쟁 종식에 대한 협상을 한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외신 자체는 보지 못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휴전이라는 게 아니라 아마 사격 중지 겁니다. 아마 지금 외신들은 ceasefire, 미국하고 이란이 ceasefire를 합의하고 있다. 45일간. 이 전쟁하던 나라가 전쟁을 끝나고 평화로 가는 단계는요, 처음에는 뭘 하는가 하면은 사격 중지를 합니다. 막 총을 쏘다가 사격 중지, ceasefire. cease는 그만두다, fire는 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회담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합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아미스티스, 휴전이야. 그리고 이제 전군이 사격 총을 이따가 내려놓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전쟁을 멈추는 거야 하게 되면 정전협정, 트루스를 맺게 되죠.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양쪽이 전선에 따라 가운데 선을 쫙 그리는 거예요. 휴전하는 기간 동안에 아미스티스를 하는 기간, 시스파이어는 회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건 사격 중지고, 그다음에 휴전하는 기간 동안은 그래, 우리 여기서 전쟁을 끝내자 그러면서 양쪽이 차지한 땅을 쭉 측량을 해서 경계를 그리죠. 경계를 그리고 나면 트루스, 정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전쟁을 안 하고 쭉 한번 지내보는 거죠. 그러다가 야, 우리 좀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면 그때 강화협정이나 평화협정이라는 걸 맺어서 외교관계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선에서 군대를 빼고 출입국 관리국, 즉 외교부 법무부 산하 기관만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출입국 관리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스파이어 단계고, 이제 휴전 단계는 45일 지나면 다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이란이 정전을 할 거는 없죠. 미국이 지상군을 동원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미국은 그냥 빠져나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지금 최대 쟁점이 뭐냐, 이것이 아마 45일간 시스파이어 기간에서 쟁점이 되는 게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하고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고농축 우라늄은 이란이 지금 60%까지 농축한 우라늄은 90%까지 농축해야 핵무기가 되고요. 근데 90%까지 농축한 게 한 95% 이상으로 한 11, 2kg쯤 있어야만 핵폭탄이 됩니다. 지금 이란은 옛날 파키스탄처럼 무식하게 우라늄을 농축해서 하는 방법으로 핵무장을 시도했어요. 근데 90%까지 못 가고 60%까지 농축한 거를 한 400kg 갖고 있었다 그러고, 그 이하로 농축한 걸 또 몇 킬로그램 갖고 있었다는데, 그게 아스파한인가 포르돈가 거기에 있었다죠. 그 농축 공장이. 그거를 작년에 미국이 B2 스텔스 폭격기로 GBU-57 벙커버스터를 투하해서 그 공장을 파괴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전을, 이제 시스파이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휴전, 아미스티스를 하게 되면, 이란 애들은 자기네 영토에 그 시설이 있었으니까 이제 방호복을 입고 여러 가지 장비를 한 다음에 땅을 파고 들어가서 우라늄을 꺼낼 수가 있죠. 꺼내가지고, 그거 이제 폭발은 안 합니다. 90%까지 농축을 안 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분말을 같은 걸 만들어서 배낭에 짊어지고 국경선을 몰래 넘어가서 여기다 탁 뿌리면은 방사능이 나옵니다. 그게 핵테러입니다.
그 2012년인가요? 제가 기사를 다루고 해서 기억이 잘 나는데 이명박 정권 때 핵안보 정상회의가 열린 적이 있어요. 서울에서. 이 앞으로 핵 테러를 하게 하지 말자라는 게 그때 합의가 됩니다. 핵 테러, 핵 전쟁은 또 위험하지만 핵 테러가 또 위험하기 때문에. 참고로 핵 전쟁은요. 지금 미국이 핵 전쟁을 막기 위해서 과거 소련, 지금의 러시아와 세 개의 협정을 맺었습니다. 하나는 솔트라고 하는 회담. 그거 다 아시죠? 근데 솔트가 스타트로 바뀌었다가 지금 뉴스타트인데 뉴스타트가 있고 또 하나가 INF 조약. 중거리. 그러니까 ICBM하고 핵폭탄을 제외한 그 중간의 미사일들, 핵미사일을 모두 없애자는 INF 조약이고 또 하나가 ABM입니다. 어느 한쪽은 능력이 막 갖춰서 날라오는 ICBM이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다 막을 수 있는 사드 같은 거, 사드 발전형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저쪽에 핵무기가 무력화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솔트를 지키지 않으니까 서로 이렇게 사드 발전형 같은 거를 제한하자. 이 3대 협정이 있었는데 이 3대 협정이 지금 다 파기됐습니다. 왜 파기됐느냐? 미국이 군사적으로 러시아나 북한이 중국에 쏘는 핵미사일을 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어요. 그 첫 번째가 MD였고 두 번째는 지금 골든돔이 들어갑니다. 골든돔이 이제 막 시작 단계인데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 X가 머린 엔진을 이용한 펠콘 발사체로 우주에다가 우주정거장 같은 거 지어서 거기서 레이저를 갖고 있다가 오는 발사하는 미사일이 있으면 다 공중에서 맞춰버리니까 핵을 쏜 나라가 오히려 방사능을 뒤집어 쓰죠. 그래서 거의 지금 방어할 능력을 다 갖췄기 때문에 미국은 그 3대 핵 조약을 파기를 했고 그리고 벌써 2012년부터 핵전쟁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하고 핵물질을 갖고 다니면서 핵테러, 뿌려서 핵테러 하는 거. 이거는 그 일본의 옴진리교가 지하철역에다가 살인가스 뿌려갖고 테러한 적이 있죠. 또 스페인에서도 출근 시간대에 핸드폰을 이용했죠. 이런 핸드폰. 핸드폰에 배터리 있잖아요. 이 배터리 또 시간도 나오잖아요. 이 시한폭탄이 폭약을 설치하면 이게 또 알람도 울리잖아요. 알람 기능을 이용하고 몇 시에 맞춰 놓으면은 배터리가 있으니 착착 가다가 그 시간 되면은 이 전기가 탁 가서 붙여놓은 폭탄이 터지게 해서 스페인에서 마드리드에서 테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의 테러를 앞으로는 핵물질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또 2012년 핵 정상회담에서 핵 테러를 막자라는 게 미국이 굉장히 앞서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란에서 이제 핵무기는 당분간 만들지 못하지만 핵물질을 땅에서 꺼내서 지하에서 꺼내서 핵배낭. 그게 바로 저 인민군 열병식 갈 때 핵 표지된 배낭 지고 가는 병사들 나왔죠. 그게 핵배낭이에요. 또 그런 거를 그 물질을 포탄에 집어넣습니다. 화약과 같이. 그 빵 쏘면은 적진에서 그 핵물질이 팍 퍼져서 방사능이 퍼져갖고 병사들을 겁주는 거죠. 옛날 중세 때 유럽 전쟁을 보게 되면요. 그때는 화약은 막 나와서 나오긴 했지만은 화약 나오기 전이라 그럴까. 그때는 투석기로 뭐를 던집니다.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큰 화분을 만들어요. 큰 화분을 만들고 거기다가 볏짚 같은 걸 막 집어넣어요. 풀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뭘 집어넣는가 하면 독사나 전갈, 그 다음에 말벌을 집어넣고 그 단지를 봉합니다. 그걸 투석기로 팍 쏘서 성안에 떨어지면 그게 집 때문에 이 말벌이나 전갈이나 이것들이 안 죽고 나오잖아요. 퍽 깨지면서 나오면은 병사들 기양합니다. 그 다음에 죽은 시체를 넘어서 쏩니다. 아주 처참한 시체. 막 구더기 나오고. 그리고 여기 한참 그 흑사병이 돌 때. 그러면 전염병 때문에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현대에서는 바로 핵물질을 넣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핵포탄이 있습니다. 이거가 염려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이란에서 파괴시킨 핵물질을 갖고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할래라는 게 일단 시스파이어 하고 난 다음에 45일 동안 회담해서 결정할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란에서 우리가 수없이 들었죠. 완벽한 핵 제거, 불가역적인 핵 제거. 그거 많이 북핵 얘기를 들었죠. 그걸 지금 하려는 겁니다. 그걸 받아라라는 조건이고 두 번째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국제해협에 대해서 돈을 받으면 문제입니다. 근데 이란이 앞으로 재건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제가 앞선 방송에서 미국이 적대 국가를 돌려놓을 때 힘으로 때리고 돈으로 주고 돈과 힘으로 한다 그랬죠. 근데 미국이 지속 돈을 주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이제 뭔가 이 돈을 벌 수 있는, 이란의 장점은 석유를 팔 수 있는 거잖아요. 석유를 많이 팔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을 허가해주고 대신에 이란산 기름을 미국의 우방국들이 많이 사게 한국도 많이 사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풀어갈 걸로 전 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이란이 뭐를 겁내는가 하면, 과거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쳤다가 휴전에 합의했지만 다시 이스라엘이 때렸다. 가자 지구의 하마스도 그렇다. 근데 그때 보게 되면 항상 헤즈볼라나 하마스가 먼저 덤볐죠. 근데 이스라엘은 딱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만 덤벼라. 그럼 바로 리텔리에이션. 응징하고, 그게 이제 디터런스란 거죠. 그래, 우린 가만히 있어. 한 방만 날라오면 개박살 내는 거예요. 이게 방위를 하는 군대하고, 억제를 하는 군, 이게 이스라엘군하고 미국이, 그래, 마음대로 해봐. 하나만 날라오면 박살 내는 겁니다. 이제, 이란은 그렇게 사례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안전보장을 해달라고 하는데, 확실한 안전보장은 핵테러를 안 하고, 또 지나다니는 배에 표를 안 쓰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란은 무너진 경제를 제공하는데, 지금 미국이 하루 그 섬도 점령하지 않았고 때리지 않았고, 다리 하나 몇 개 부시긴 했지만 석유 시설은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요구하는 안전보장은 안 때린다. 대신에 니들은 어떠한 위협도 하지 마라. 그걸 걸겠죠. 그리고 돈을 벌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게, 거저 지배하는 게 아니라 다 지켜봅니다. 봐줄 만한 건 봐주지만 하나라도 있으면 딱 트집 잡고 들어가서 또 박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란 혁명수비대가 권력을 쥐지 못하도록 계속 돌려놓을 겁니다. 제가 앞선 방송에서 이집트, 그 다음에 요르단, 이런 나라가 지금 다 반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수교하는 데 돌아섰죠. 시리아도 바뀌고 있고, 레바논이 지금 한참 깨지고 있는데 바뀔 것이고. 자, 기억하실 겁니다. 2018년에 이북에서 2017년에 굉장히 미사일 도발을 했었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했는데 막 미사일 쏘니까 그 친북주의자인 문재인 대통령도 급하니까, 왜냐하면 2018년 초에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이 해야 되는데 겁이 나니까 미국한테 도움 청하잖아요. 그래서 잔뜩 쫄아 있었는데 2018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이가 뭐 나만 하고 뭐 할 수 있다고 제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동생 여정이가 평창에 왔다 가고 어쩌고 하다가 자기가 특사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그때 안기 부장, 국정원장, 안보실장, 그 다음에 문재인의 제 측근 국회의원 누구죠? 지금도 국회의원 하는 그 친구들이 그때는 청와대 무슨 뭐 위기 담당 보좌관이었다. 그 친구들이 갔죠. 갔을 때 김정은이가 구두로 불러온 걸 이들이 받아서 왔습니다. 그때 내용이 이겁니다. 북한 체제를 인정해주면 핵을 폐기할 수도 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의용 안보실장이 미국을 가가지고 트럼프를 만나서 나중에 발표를 합니다. 근데 북한 체제를 인정해주면 북핵을 폐기할 수 있다 하는데 앞부분을 빼고 북핵을 폐기할 수 있다라고 발표하면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렇다면 내가 정은이 만날 수 있지 라고 해서 6월 달에 싱가포르 회담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중간에 한번 정은이가 말을 바꾸니까 바로 그때 트럼프가 화염과 분노를 쏘겠다고 그런 경고 서한을 친서를 보내니까 정은이가 깜짝 놀래갖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해서 문재인을 불러들여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국민 주인을 속이고 몰래 휴전선을 넘어서 이북 땅 가서 통일각에서 김정은을 만나죠. 그리고 돌아와서 발표를 합니다. 회담 잘했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갖고 싱가포르 회담이 이루어집니다. 이랬는데 그때 이제 김정은이가 요구했던 게 북한 체제를 인정해주면 핵 폐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 지원해줘 이거였거든. 트럼프가 딱 듣고 나서 뭐 그때는 합의된 게 없었죠. 그리고 나서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에서 다시 만날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합의가 잘 될 거로 보고 그때 우리 국가정보원 해외파트를 동원해서 트럼프한테 노벨 평화상 줘야 된다. 남북 문제를 풀었으니 공작을 막 했어요. 트럼프도 알죠. 그래서 그걸 역이용하기 위해서 그때 일본 총리가 아베인데 아베 보고 당신이 나 노벨상 후보로 추천해줘. 아베가 추천합니다.
또 아베가 일본 기자한테 그걸 공개를 해요. 그래서 일본 기자들이 확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하노이에서 만나니까 그때 문재인 정권에서는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 받을 욕심이 있어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아도 북한 체제를 인정해 주겠다. 이게 합의 나올 줄 알고 기대했는데 트럼프가 완전히 거기서 뒤집어 엎죠. 딱, 야, 여기 천리마구역에 농축시설, 영변에 재처리 시설, 여기에 태천에 이쪽에 우라늄 시설, 이거 너 파괴 안 해? 이거 조사 못 해? 그러면 노딜이야 하고 딱 일어나죠. 그러면서 비행기 타고 와버리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날 뭔가 문재인 말 듣고 와서 뭐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하고 있다가 돌아가죠. 근데 그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뭐가 합의되는 줄 알고 기다리다가 이게 아닌데 그러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걸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해 6월 달인가 일본 교토가 맞을 겁니다. 거기서 G20 회담이 열리기 전에 시진핑이한테 막 부탁을 합니다. 나 트럼프 다시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그때 뭔가 듣긴 들었는데 진짜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그럼 문재인한테도 부탁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트럼프가 오케이 그럼 만나주지 하고 판문점으로 갑니다. 판문점에 가게 되면 이북 측에는 판문각 통일각이 있고 우리 측에는 자유의 집 평화의 집이 있는데 자유의 집인가? 거기서 이제 네가 넘어와서 만나 라고 해서 김정은이 또 넘어오죠. 만납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도 그 다음에 끼겠다고 막 태극기 들고 갔는데 미국이 웃기지 마. 너 들어오지 마. 미국 경호원들 딱 막아서 못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다시 물으니까 너 이거 안 하면 못해 라고 하니까 결렬이 된 거죠. 결렬되고 난 다음에 나올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가서 이제 기분 안 좋은 김정은이 만나면서 같이 찍으면서 한미 남북한 미국 역사상 최초의 3자 정상회담 했다고 나중에 쇼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헤어지고 난 다음에 김정은이가 이제 트럼프가 뭔지 딱 알았으니까 그때부터 뭐라 그래요.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라고 누굴 욕해요. 트럼프는 겁이 나니까 문재인을 욕합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없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핵을 먼저 할 것이냐 북한 체제를 인정할 것이냐 이게 방정식을 못 풀었는데 그 똑같은 모델이 이란에 있었는데 지금 이란에서 이게 풀려나갑니다. 어떻게 풀려나가느냐. 미국이 먼저 이란의 핵시설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란의 최고 리더 1, 2, 3, 4, 5를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란의 군을 다 작살내고 해공군 다 작살내고 뭐 미사일 발사내고 방산 죽이고 그러니까 체제 보장을 해달라라는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북한 핵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제 답이 나온 거예요. 이거를 누가 지금 알아야 되느냐? 현재의 대통령 이재명 씨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야 되느냐? 이정석 국정원장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위성락 안보실장도 알아야 되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알아야 되고 조현 외교부 장관도 알아야 되고 이게 바로 오늘 막 속보로 날라온 이 뉴스에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물론 앞으로 가다 보면 또 많은 변화가 있으면서 하지만 큰 줄기는 이겁니다. 북한 핵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저는 지금 이제 볼턴이 트럼프 일기 때 안보 보좌관하면서 틀어졌죠. 그래서 더롱팟 it happened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트럼프를 비난했는데 그가 지금 트럼프한테 이란을 더 때리라고 요구하잖아요. 저는 대한민국 기자 중에서 출신 중에서 그런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북을 때리자는 사람입니다. 때리지 않고는 평화적으로 안 돼요. 북한 핵시설 김정은 잡아야 됩니다. 인민군 총창법은 무력화시켜야 돼요. 지금 트럼프가 딱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힘의 축이 기울어서 뭐가 회담이 됩니다. 무력은 절대로 사용하지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 사용해야 돼요. 지금 북한 핵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놓고 중국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압박을 넣어. 야, 니들이 없애. 안 해. 그럼 내가 없앨게. 쫙 없애고. 너 중국 가만히 있어. 네가 해야 되는 거 내가 대신한 거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중국한테 공간이 생기면서 새로운 한중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아니면 우리는 계속 다시 또 중국의 속국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자, 트럼프가 북한 핵과 북한의 그렇다고 북한에 체제 보장해준다고 북한 핵 없애면 때린 다음에 통일되는 거 아니에요. 북한은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핵 없이, 김정은이 없이, 그리고 약화된 채로. 그런데 그 세력들이 국가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남한한테 들어와서 하겠다라고 민주적인 결정을 해주면 그거는 중국도 92년도 국교 정상화 할 때 한중 공동선언, 공동 커뮤니케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걸 중국은 지지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중국이 개입을 못합니다. 통일은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아주 좋은 방정식을 트럼프가 보여줬다. 이재명, 문재인, 김정은은 트럼프한테 배워라. 북한 체제 보장과 북핵 폐기의 방법이 나왔다. 저희 설명입니다. 경제연주여서 감사합니다.